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는 블루라벨입니다. Hi to everyone who probably just accidentally stumbled into this channel. I am Blue Label and nice to meet you. 저는 필드하키 선수이고 영국 그 국제 내셔널 1부 2부 리그에서 선생활을 22년째 하고 있어요. 영국에 우리 모두가 아는 축구 EPL이 있듯이 하키도 똑같은데 저는 그 중에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치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있는 프리미어리그 하나 아래 2부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막연하게 불편하고 겁도 나고 많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기타 SNS 상에서 크게 활동하려는 계획은 사실 없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있고 운동선수로서 신체적인 한계를 점점 더 자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 인간인 이상 우리 몸은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근력적인 면에서 근지구력적인 면, 여러 가지 회복적인 능력 이런 게 전부 다 하락을 시작합니다. 근데 훈련을 1년도 아니지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운동도 하고 새벽에 러닝도 뛰고 주말에 경기를 뛰게 되는데 이게 스케줄은 똑같은데 시즌이 점차 계속되면서 이제 누적 경기 수가 많아지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훈련을 다녀오면 회복이 점점 더 정말 티가 나게 느려지고 시즌 후반기에는 이게 정말 심해지는 거예요. 몸이 100%가 아니라 80% 정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어린 친구들 더 이제 더 키도 크고 힘도 더 세고 스피드도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점점 치고 올라오니까 저와 이제 제가 속한 구단의 관계나 지도자들과의 관계 다 너무 좋은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운동 종목에 대한 열정과는 또 전혀 상관없이 점점 제 설 자리가 팀에서 이제 작아지더라고요. 이제 대놓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약간 느낌이 점점 내가 봐도 저 친구가 나보다 나을 것 같고 그 인정을 이제 깨끗하게 하게 되는 순간이 점점 속으로 오는데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점점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시즌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느낌이 이거 인생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인생의 축소판이겠죠? 뭔가 이 기나긴 슈퍼 장거리 마라톤처럼 이렇게 뛰어온 엘리트 선수 생활의 끝이 약간 어렴풋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점점 자주 들면서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해서 이만큼 오래 할 수 있었던 이 운동을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까? 정리해나가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뭔가 이 기나긴 길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답이 처음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하는 거는 문학이나 그런 공부가 아니니까 일기를 쓰거나 책을 쓰거나 글로 남기는 게 아닌 제가 20년 넘게 애정하던 이 운동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방식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차후에 한 분이든 100분이든 10,000분이든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필드 하키라는 게 이런 운동이구나. 영국에서 그래도 저런 놈이 지 혼자 열심히 생활을 하고 또
또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손생활 열심히 해서 또 나름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한 회까지는 좀 그렇고 자취를 남겼구나. 왜냐하면 이 레벨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신분으로 영국에서 최상위 1부, 2부 리그에서 선생을 한 선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취 정도는 남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4달 정도 진짜 망설였어요. 장비는 사놓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 정말 드러나도 되는 걸까 하다가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영상팀도 없고 저 혼자 그냥 집에서 컴퓨터 놓고 하는 거고, 장비도 최소화된 장비만 갖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깨끗하고 멋지고 좀 엔터테이닝하게 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쵸? 그래도 이왕 시작할 거고 한 거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제 방식대로 즐기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필드하키 경기할 때 쓰이는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하키채라고 많이 하시는데 필드하키 스틱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필드하키 스틱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성인 남자 허리 높이에서 조금 더 키에 따라서, 다리 길이에 따라서 상회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 끝에 이렇게 훅으로 돼 있어요. 훅으로 돼 있고 이 면이 평평하고, 여기서부터는 이것도 취향 따라 다른데 이제 그립입니다. 그립. 이만큼 그립이에요. 그래서 파지를 이렇게 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키는 아이스하키하고 다른데, 아이스하키는 그 아이스하키 스틱을 양면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양면을 다 쓸 수가 있는데 필드하키는 규칙이 한쪽 면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 면만. 그래서 반대쪽 이 바깥쪽 면을 사용해서 공을 터치하게 되거나 플레이에 관여하게 되면 반칙이에요. 그래서 턴오버, 그러니까 공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칙 정도가 심하면 2분에서 5분 정도 퇴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고 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키 스틱은 이 한쪽 면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왼손으로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아래 서포트하고 이 아래 한쪽 면만 사용을 해서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틱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태클 장갑이라고 해요. 태클 장갑.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착용을 해요. 이렇게 착용을 하고 하나, 둘, 자 이렇게 넣고 착용을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스틱을 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클 장갑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돌 이 강화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서 이제 태클을 했을 때 이 하키 공을 맞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보호해주는 용도로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는 열려 있어서 스틱과 내 손이 여전히 장갑을 끼고 난 후에도 최상의 접지력 해서 놓치지 않도록, 스틱이 손 안에 섰돌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7태클 장갑. 그리고 이제 요게 정강이 보호대예요. 정강이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입니다. 이거는 제품마다 다르고 소재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이거는 100% 카본이에요. 100% 카본이어서 이렇게 카본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러지는 게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공을 맞은 부분이나 이제
스틱에 반칙을 당한 그런 부분은 이게 상하게 돼 있죠. 딱 보시면 딱 봐도 한 시즌 사용한 건데 이렇게 정강이 보호대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 말인즉슨 이만큼 공이 많이 정강이에 맞았을 것이다. 얘네들이 없었으면. 그리고 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하키공인데 이게 딱 그냥 일반 성인 주먹 정도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죠? 제 주먹이 작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약간 골프공 같아요. 골프공 아니면 야구공 같겠다. 야구 실밥 없는 야구공 같은데 이거에 맞으면 다 부러집니다. 정말 공이 딱딱하고 또 성인 남자 아니면 성인 여자가 아까 보여드린 하키 스틱을 사용해서 휘둘렀을 때 정말 아파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정강이. 그래서 이 하키공이고 이것에서 나를 보호하는 장비가 정강이 보호대, 그 다음에 좀 부실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이 태클 장갑이에요. 네, 하키공. 마지막으로 이게 하키 신발이에요. 하키화가 따로 특별하게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이것도 재질, 무게, 성능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이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축구화로 치면 스터드 같은 건데 이게 엄청 많아요. 예, 많고 요 가운데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키장에 경기를 빨리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물을 뿌리거든요. 경기 전에. 그러니까 공이 조그맣고 치는 힘이 강하고 물을 뿌려놓을 때 공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공을 따라가면서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그다음에 그 선수들을 이제 맨투맨 마킹하는 뭐 상대방 선수들, 우리 팀 선수들 다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하키장이 미끄럽고 하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적지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하키 목적으로 제작된 신발을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키 스틱, 이건 제가 스폰서 받는 스틱이고요. 그래서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정강이 보호대, 태클 장갑, 그리고 하키공 이 정도가 있어야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누구나 아무 데서나 진짜 5평 정도 되는 공간만 있으면 축구는 할 수 있잖아요. 축구공만 있으면 아무 축구공만 얼마 하지도 않고. 근데 하키는 이렇게 최소화해서 갖춰야 되는 장비가 많아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싼 정말 저렴한 스틱도 10만원 돈 무조건 넘기 때문에 하키화도 몇만원 돈 하고 정강이 보호대에 태클 장갑에 하키공까지 이렇게 갖춰야 되고 운반해야 되는 장비가 많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 힘든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 그리고 요즘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파키스탄, 인도 이런 국가들은 시장이 엄청 커요.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국왕이 아직도 지원하는 그 국영 스포츠라고 하나요? 그게 배드민턴과 하키입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정말 지원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물론 축구만큼은 절대 아닌데 또 한국에서는 이게 비인기 스포츠 중에도 비인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키 해요 하면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아이스 하키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필드 하키라는 개념이 생소한 거예요. 근데 하키도 올림픽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이미 저희 한참 선배 되시는 기수분들이 따셨고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열악한 지원에도 꾸준하게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점점 더 빨라지고 좋아지고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가 접근은 힘들고 입문이 힘든 운동이지만 재밌어요. 경기 진행이 엄청 빠르고 분계도 빠르고 그리고 스틱
우리가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만 이건 스틱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기술 하나하나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키를 공을 이렇게 컨트롤한다, 스틱을 이렇게 파지해서 저렇게 한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영상에서 필드하키에 쓰이는 필드하키라는 운동에 쓰이는 장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아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처음으로 접하시는 되게 생소한 장비들일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선수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22년 차인데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현지 아이들 제 구단 내에서 아카데미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그걸 경험 삼아서 이제 초보자분들 아니면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천천히 차근차근 필드하키를 어떻게 훈련하고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게 재밌는 것인지, 왜 재밌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제가 왜 이 운동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이 코앞인데, 너무 아쉽게도 한국 남자대표팀이 얼마 전에 그 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좀 아깝게 경기 결과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를 이번에 파리 가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불가능해졌고, 그 대신 차후에 제가 선수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전직, 그다음에 현직, 한국 그리고 영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제 차근차근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같이 훈련도 해보고 하는 컨텐츠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이제 가끔 들려주셔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직접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영국식으로 See you then. Bye for now.